안녕하세요, 강한부석입니다. 오늘 해외축구 3경기 3경기만 간단하게 준비해왔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경기 수가 없고 베팅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혹시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확실히 근데 경기들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결론을 내기보다는 뭐 베팅 시에 좀 참고할 만한 자료들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가져왔다고 해서 뭐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슈투트가르트 대 마인츠, 요 두 팀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두 팀이잖아요.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이번 시즌 너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부상에 대한 안 좋은 흐름이 있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 저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뭐 핵심들 다 빠진 와중에 지금 그래도 꽤 나름대로 16위 뭐 강등권이긴 하지만 저는 아예 꼴찌 수준으로 봤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강한 압박과 수비를 바탕으로 특히나 이제 공격 쪽에서의 좀 뭐 어린 선수들의 성장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최근에 거두고 있는데, 저는 이거 마인츠 쪽으로 쉽게 볼 만한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이유들과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슈투트가트 여전히 부상자들이 많아요. 칼라이지치 핵심 공격수가 빠졌고요. 지난 시즌 상당히 좋았죠. 특히나 얘가 빠진고 뭐 와만게 투카 뭐 이런 애들이 빠진 상황에서 좀 그래도 나오던 탄기 쿨리발리, 오늘 쿨리발리라는 이름이 좀 등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까지 좀 적어 드릴게요. 얘도 출전 정지다. 정지로 이제 앞선의 자원이 빠졌지만 복귀하는 자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르모시나 피리 같은 앞선의 자원들이 분명 복귀한다는 게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선 조금 그래도 다행인 점으로 보이고, 뭐 그래도 좀 캠프 뭐 요즘에 마브로파노스나 이 수비 듀오들이 좀 많은 불퉁에 빠졌고 들락날락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마브로파노스는 제가 볼 때 확실히 나올 사이즈로 보이고, 얘는 불투명해요. 불투명인데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사이즈로 보이는데, 뭐 이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쿨리발리가 빠지고 뭐 얘도 불투명 사이즈긴 하지만 전력적으로는 더 나아졌다고 보는 게 제 생각에 맞아 보이고, 지난 도르트문트전에도 어쨌든 어 앞선에서의 좋은 장면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슈투트가르트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마인츠가 쉽지 않다. 특히나 이제 마인츠 입장에서도 수비 쪽에 이제 벨이 출전 정지로 빠지게 됐고요. 여기에 추가로 유스태가 아직까지도 좀 오늘 불투명이긴 한데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비 쪽에서 핵심, 특히나 유스태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인데 부상이 좀 길어지는지 계속 불투명 사이즈인데 계속 못 나와요. 오늘도 제가 볼 땐 못 나올 것 같은데, 마인츠가 시즌 초반에 엄청난 수비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알기로 마인츠 올 시즌 무득점 클린시트, 무득점 무실점 경기의 대부분 유스태 선발이었어요. 대부분. 유스태가 빠진 이후로 전 경기 실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마인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일단 빨라요. 엄청나게 빠른데 이제 뭐 신장이나 이런 면에서도 특별하게 꿀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 보이는데, 얘에다가 이제 벨까지 빠지면은 네메스가 나오는데 저는 경기 볼 때마다 불안해요. 불안하고 나오는 경기 거의 다 골 먹어요. 실점이 많다. 지난 뭐 빌레펠트전 연속으로 2경기 나왔었는데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투트가 공격 자원까지 복귀하는 마다 마인츠가 실점의 가능성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앞쪽에 뭐 부르카르트나 뭐 오니슈 이런 선수들의 콤비네이션은 상당히 좋다. 얘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상당히 주목받는 공격 자원이고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슈투트가 어쨌든 부상자가 복귀하지만 이거 슈투트 역배로 볼 만한 경기는 제가 볼 땐 쉽지 않고요. 저는 이 경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슈투트가 쉽게 내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지금 전력 자체는 마인츠가 훨씬 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인츠가 결국에 좀 잡는 경기로 가던가 아니면은 좀 고전하는 사이즈로 갈 만한 경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을 좀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경기고, 어, 마인츠 쪽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마인츠가 이기면 제가 볼 때 오버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점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슈투트 홈에다가 공격 자원들 복귀하고 마인츠 벨까지 빠지고 유스테까지 출전 여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스테가 빠진 경기 대부분 실점을 했단 말이죠. 마인츠가 어쨌든 당장 이 경기에서 뭐확 부상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를 기점으로 좀 나아질 것 같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좀 될 만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난 이거 죽어도 이거는 못 짓겠다. 슈트트전 죽어도 못 짓는다. 경기를 봤을 때 이러신 분들은 그냥 마인츠 보시면 그냥 오바 찍는 게 제가 볼 때 나아 보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무승부 쪽이에요. 어쨌든 이제 뭐 마인츠 쪽이 이제 미드필더 핵심 미드필더 코어도 빠질 걸로 보이고 분명히 누수가 있어요. 뭐 루코키 이런 애들도 출전 일매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는 슈투트가 꽤나 선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똥 대 똥 매치로 상당히 어려운 매치죠. 지금 칼리아리 대 이제 살레르니의 매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형편이 없어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뭐 경기를 했다 하면은 평균 전 경기예요.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그냥 평균 2실점 이상 하고 있고요. 살레르니도 뭐 마찬가지로 그냥 이 순위답게 양팀의 순위답게 형편없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얘네는 득점도 못해요. 칼리아리는 그나마 이제 골 넣어주거든요. 주앙 페드로나 이런 애들이 아스날에서의 득점에 있어서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요. 뭐 지난 경기에 있어서 사스올로전 이제 케이타 같은 애들이 원더골을 또 집어넣기도 했고 득점에서 괜찮은데 얘네는 골까지 못 넣는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거는 칼리아리 쪽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고 칼리아리가 수비가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수비 쪽에 빠져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발루케비치나 뭐 고딘 이런 애들이 빠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드필더진의 압박 수준이 너무 낮아요. 쉽게 벗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쪽에 쉽게 이제 상대 공격수들과 노출되는데 수비수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마저도 조직력이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살레르니 같은 경우도 뭐 또 쿨리발리예요. 마마도 쿨리발리라는 이제 미드필더 자원이 빠져 있고 뭐 루겔이나 뭐 스트랑보 같은 수비 쪽의 자원들도 공백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칼리아리 상대로 그래도 믿을 만한 득점은 있는 칼리아리 상대로 무실점의 경기를 펼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칼리아리도 제가 볼 땐 실점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수비가 워낙 경기를 보면은 물론 살레르니가 이 칼리아리의 불안한 수비를 어느 정도로 좀 공략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격력이 너무 형편없다 보니까 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대1 내지 한 2대0 정도로 보고요. 분명히 근데 똥대 똥경기고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이 열어두긴 해야 돼요. 제가 뭐 2대1 2대0 칼리아리 어쨌든 승 쪽을 보는 입장에서 배당도 똥대 똥경기는 뭐 원래 프렌 언더가 정답이잖아요. 그만큼 저는 이거 살레르니 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것 같고 무승부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뭐 배당적인 부분이나 칼리아리 승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부상자들이 최근에 돌아온 후 사스올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캤던 점도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배팅하다면 칼리아리 승 찍을 것 같습니다. 빌바오 대 그라나다.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빌바오 반코트예요. 반코트의 가능성, 빌바오 점을 최소 6대 4 이상을 좀 가져갈 만한 경기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라나다는 지금 미드필더 쪽에 공백이 너무 심해요. 미아나 몬추 이런 애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교체 자원으로도 그렇고 좀 미드필더 쪽에서 장악력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미아 같은 경우 핵심이고 몬추도 꽤 중요 자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빌바오 홈에서 그냥 수비하다가 역습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바오 이제 반코트 하면서 그라나다의 골문을 노릴 걸로 보는데 그래서 배당은 제가 볼 땐 이거 똥배요. 그래서 똥배입니다. 빠져있는 부분 분명히 있고 반코트 하다 결국에 득점하면서 빌바오 1대0이든 2대0이든 이길 거다 라고 보는 게 이제 해외 쪽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빌바오 어쨌든 득점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록을 보면 아시겠죠.
경기를 했다면 언더예요.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거는 빌바오는 당연하죠. 그게 팀 컬러니까 강한 압박과 이제 수비 쪽에 집중력이 분명히 있는 빌바오지만 뭐 라울과 아르시아나 이런 애들이 최근에 골 득점에 있어서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고 뭐 1대1 뭐 이런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 결정지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서 이 경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놓고 그냥 수비 포기하고 롱볼로 이제 역습을 때린다고 했을 때 빌바오가 득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저는 그래도 빌바오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라나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공백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득점 확률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 빌바오가 결국 득점을 하고 1대0 으로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니고 이런 기록적인 부분을 보시고 언더를 베팅해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그러다가 아예 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역습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미드필더진에 있어서 좀 앞선으로의 좋은 패스가 쉽게 나가지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개 다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 승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전반에 골 먹으면 이거 그냥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뭐 3대0 뭐 이렇게 나와도 이상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빌바오 쪽도 공백이 분명히 있어요. 뭐 수비 쪽에 특히나 뭐 비비안이나 뭐 베르치제 뭐 장기 부상자 이런 애들이 좀 있는데 그라나다를 상대로 방코트 게임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땐 충분한 자원이기도 하고 공격 쪽에서는 뭐 로테이션급 공격수 말고는 공백이 없다. 빌바오 승 그리고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은 이제 해축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좋은 경기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